예,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도 지방자치단체 장님들을 모시고 정책 서회를 이제 해보니까 역시 지방자치체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예산이 아주 어려워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국회에 지방 재정 특위를 이제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특위에서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튼튼한 지방 정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정부가 그렇게 어려운데 지난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이죠. 지금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한 일들이 지금 속속들이 잘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많이 해서 지방 당시 대통령 선거 자금에 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을 보니까 갈수록 상황이 아주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국방부하고 일본 당국자 간에 가서명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명까지 해놓고 고난은 즉석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국회에다가 일체 보고하지 않는 과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절차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용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KBS 라디오 연설에서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7월 16일까지 총리를 해임하고 협정을 폐기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약 한 2주일 동안 반드시 폐기시킬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검찰도 전혀 정권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이 정치검찰이 하는 짓이 보통 가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잘 보신 것처럼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집요하게 유포하면서 공작정치를 했는데 결국 다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앞으로 그렇게 치밀하게 공작정치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했지만 결국 다 무죄가 났습니다. 하나가 무죄가 나니까 곧이어서 또 사건을 조작을 했는데 또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검찰이 그렇게 무죄가 나서도 사과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막 유포해가면서 이상득 총리권이라든가 대선 자금에 관해서 완전히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단호한 조치를 이번에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분명히 해내는 것이 이 나라의 올바른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피의사실인 것처럼 조작을 하는 이런 검찰의 태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완전히 검찰하고 언론하고 짜고 만드는 공작정치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민주당이 국가 인권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한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렇게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을 좀 낮춰서 짰어요. 자기들 초기에는 막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발행해가지고 엉뚱한 데 돈을 낭비를 해놓고 내년에는 자기들이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긴축 예산인 것처럼 마치 그래가지고 국가 재정을 균형을 맞춘 것이냐 그냥 이렇게 위장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수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추경이라도 해서 내수를 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0세에서 2세 보육제도 문제가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추가적으로 아마 5천억 내지 7천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이 제도를 만들어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의 불합리한 방법은 개선을 하고 또 이렇게 된 데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아주 졸속하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도도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0세, 2세 보육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나가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의원이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도 완전 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 민주당은 18대부터 단원으로 추구를 했고 이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에 이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번 7월 국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관계 법안이 통과된다면 참으로 좋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공일, 공시, 공일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염려하는 역선택 등 모든 부작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혼자서 갈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요구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의 결단을 촉구해 가지 않습니다. 오늘이 7.4 남북 공동성명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정파를 넘어 남북을 넘어 민족이 나아갈 이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7.4 공동성명 이후 유신독재를 선언하며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무너뜨렸지만 우리 민주평화진영은 의연하게 평화의 길을 갔습니다.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또 출발한 2000년 1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선언 한 걸음씩 뚜벅뚜벅 갔습니다. 이 부도한 역사의 흐름, 평화의 흐름에 낙오된 세력은 오직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뿐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축과 7.4 남북 공동성명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5.24 조치를 처리하고 금강산 관계 재개를 결단해주기 바랍니다. 긴장과 대결의 미몽에서 깨어나 평화의 길에 동참해 줄 것을 원합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과 경제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다는 측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친박 내부의 세력 갈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언론은 보도를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문박차라고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경제민주화에 동의한다면 먼저 민주당이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경제민주화 법안부터 압도적 다수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정강편에 표시되는 찬성표가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나가자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재입니다. 만관 형통 대통령의 군림이 어제 검찰청으로 가는 계단에서 청구됐습니다. 지난 4년 세간의 숱한 소문과 구설의 주인공이었던 대통령 군림 관련 비리를 이제까지 방관했던 청와대와 검찰에게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2007년 대선 자금 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서 대통령 형님과 함께 우리 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인 혐의 근거도 없이 검찰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물타기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다 하는 점을 밝힙니다. 검찰은 유독 박근혜 의원과 관련된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련 로비스트 박태규와 박근혜 의원의 관계, 사마저축은행과 박지만 서양희 부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또한 사마저축은행 신삼길 회장과 절친한 사이인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 씨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히 밝혔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박근혜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검찰의 혐의 사건에서 이 사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검찰은 보다 신중하고 또 냉정하게 국민의 검찰장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의 황우려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 같은 날 완전 국민 경선제 제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환영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 과정, 그 절차와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담당자들을 질책했다고 합니다마는 대통령은 담당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으로 면책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무총리를 신속히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골목 상권 죽이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흑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 성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우체국, 코레일, 제양군인회 등이 꽃 배달 사업에 뛰어들어서 소규모 회원을 가맹점 형태로 관리하고 소비자 주문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15에서 20%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통신은 1,2로 정보의 부가 서비스로 꽃 배달 사업을 운영하고 한국교직원 공제에는 문구 유통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횡포를 단속 규제해야 할 국가에서 앞장서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계속 추진해서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비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국회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절차상의 문제로 한정짓고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봅시다, 차기 정부에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의 한계이고 새누리당의 문제인식이 없음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먼저 폐기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의원은 절대로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체결한 이 한일 협정, 또 본인이 MB가 체결하려고 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이다 하면서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추진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라라는 말을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는 새누리당 의견이 증정하는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처라고 판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항의하고 국민 여론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절차상의 하자만 언급하면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면 폐기를 이 순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역사를 담당할 자격조차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알맹이는 한일 군수지원협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은근슬쩍 빼내서 유보를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면서 한중 군수지원협정을 먼저 체결하겠다 이렇게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중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중 간의 관계는 자연재해나 또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때 그 목적이 다른 것이고,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구축하면서 MD 체계 구축이라든지 상호 지원을, 군사 지원을 우리 한반도 해역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유사 3법 체계나 또 미국의 MD 체계 아래에서 우리한테 전개될 수 있는 우려는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자칫 남북 간의 긴장 고조가 일본이 얘기하는 한반도 유사시라는 해석에 잘못 걸려들 때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해상에 출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 단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 한일 군사 정보 협정 반드시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폐기가 우선입니다. 오늘 중국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연미 파중 전략이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의 기본 틀 내에서 중국과 협력하면서 지내는 연미 화중 전략이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비켜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교 갈등을 일으키는 MB 정부, 그리고 이 외교 갈등을 부추기는 새누리당, 그리고 외교 갈등에 대해서 전혀 우려를 하지 않는 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의원은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저지른 일, MB 정부가 저지른 일 결코 따로따로 한 일이 아닙니다. 같이 2인 삼각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을 것인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만 대통령이 된다 만다 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조속히 입장을 밝혀서 이 국정난내상을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대선 자금입니다. 대선에서 돈줄을 좌지우지하고 돈줄의 연결고리를 했다는 것은 이상득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8대 의혹에서도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집권 6개월 만에 사촌 차용으로 시작한 MB, 친인척 비리로만 18명이 이미 기소가 됐고 이상득 전 의원은 19번째 인사가 됐습니다. 20번째는 누가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솔로몬 저축은행 외에도 제일저축은행, 파이시티 이너가 로비 등 8건에 달하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의원은 MB 비리의 종합 폭탄 세트입니다. 폭탄은 하나하나 그 뇌관을 정확히 살피면서 해체해야 합니다. 수사폭을 확대해서 대선 자금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어물쩍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거나 대선 자금을 가리기 위해서 시선을 회피하려는 수사를 하느라고 야당 원내대표도 슬쩍 끼워넣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원폭보다 더 무서운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이명박 친인척 비리 이외에 박근혜 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결혼이 되니 이제 박근혜 공주를 보호하기 위한 원탁의 기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라 해도 얼굴이 닮았을 확률이 99.9%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친인척 비리의 길에 박근혜 위원장과 그 가족들이 벌써 함께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치 이미 만들어진 권력처럼 검찰이 칼을 뽑기도 전에 벌벌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 경선 기획단 회의가 방향을 거의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내일 중으로 최고회의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께 그 가닥의 세부 내용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황기정 최고위원님. 네, 여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께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한다고 되겠습니다. 검찰의 이상득 전 의원 조사가 솔로몬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한정된다면 이는 분명히 꼬리자르기고 물타기고 축소 수사가 분명해 보입니다. 저축은행 비리 자금 수수 여부 그 시기가 2007년 앞뒤입니다.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자금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없고, 만약 그 이후라면 대선 축하 자금일 가능성이 역시 높습니다. 결국 이번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이고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수사의 핵심이다. 이걸 검찰이 피하게 되면 정권 이후에, 퇴임 이후에 또 한 번 수사가 반복되는 일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3년 부처 예산이 기획재정부로 모아져서 발표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346조 6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 때 균형 재정을 회복하겠다, 또 경기 회복의 흐름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큰 두 가지 기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임기 말에 균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형식 논리에 집착을 둔 예산 편성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복지 예산의 증가율이 2013년 예산 증가율 6.5%에도 못 미친 5.3%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복지 예산을 축소한 것이고, 그나마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의 의무지출비 인상 등입니다. 정부는 임기 말 균형 예산이라는 형식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 비중을 확대 편성하고 일자리, 복지, 성장의 방향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결산 심사 때 국회에서는 2013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검찰청 예산을 따로 독립 편성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무부에 이 독립 편성, 검찰청 예산에 독립 편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여전히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 통합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 확정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검찰청의 독립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서 박근혜 대선 후보 띄우기로 의심되는 불법 선심성 관광이 전국에서 퍼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과 선관위에 수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 전단지가 이 모습인데요. 고 유경수 여사 생가 관람, 이래서 여기 보면 5,000원입니다. 두산에서 이곳까지 5,000원의 식사, 교통비, 기념품 증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된 것이 부산, 춘천, 안동, 삼척, 구미,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측은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는 관광상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측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고 유경수 여사 생가관광을 전단지로 만들어 뿌리고 왕복 차비도 안 된 돈으로 사람을 모은다면 이건 영세 자영업자 행위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사 의뢰를 한 지 15일이 지난 지금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5,000원이 작다 그랬더니 이제 10,000원으로 올려 있어요. 역대 대통령 별장 청남대라는 제목을 걸고 고 유경수 영부인의 온기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과 결단, 역사의 현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불법 선심 관광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아주 깊습니다. 제가 직접 여행사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 여행사에는 입장료가 4,000원이고 도저히 수치가 안 맞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당국이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전단지 살포와 불법적인 선거 의혹 사례 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님 모두. 예, 한일 군사협정이 더 미궁에 빠지는 듯합니다. 네, 국기문란 사건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관에 대한 결정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에서 내가 알아서 했다,
청와대 비서들이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에 정말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 사과한다. 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랫사람 판만 하고 있고 이 발언으로 끝난 국민들의 책임은 묻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제1야당 대표입니다. 해임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총리가 이미 유감 표명을 했고 국회에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저들의 공식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7월 16일까지 해임 일정을 결정하라고 하셨으니 그 이후에 만약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 당의 대표가 해임 건의하는 데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바로 시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 서초구 가장 부자구라고 하는 곳에서 무상 보육 대란이 일어난 듯한 기사가 났습니다. 서초구에서라면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연이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장님들의 민주당 정책협의회에서의 말씀입니다. 보통 무상보육에서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인지 능력이 있는 3, 5세 무상보육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예산 국회 때 이 물타기 시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원조 한나라당에서 0-2세 무상보육을 들고 나오면서 졸제 3,500억 이상의 예정이 없던 예산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고 이것을 또 무책임하게 지방정부에 떠넘겨버렸던 그 사안에서 발생된 것이고 이제 서울 각 지역에서 경기도 각 지역에서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이제 지경에 있다는 점 바로 박근혜 호의 무상 보편적 복지의 내용이 드러난 전모가 이런 짝퉁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민주화 이름만 가지고도 논쟁을 하는 듯한 서로 선점 경쟁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뼛속 깊숙이 재벌 정권, 강부자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재벌의 탐욕과 독점, 담합 그리고 온갖 불법 행위를 묵인해서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노동자, 서민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삶마저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로 사회를 더욱 악화시키고 재벌공화국을 만든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군부 독재 몰아내니까 재벌 독재가 웬 말이냐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재벌 문제, 그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 그 중심 요구에 대한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민주통합당 이전에 그 통합적으로 실시했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는 뜻과 함께 우리 민주당의 권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짝퉁 경제민주화의 새누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1년 넘게 지명 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를 체포한 지 이틀 만에 그냥 풀어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아마 6억 정도를 빌렸으나 갚지 않고 도주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2004년 법원이 전 대통령 차남 전재웅 씨의 재산 73억 원은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그렇게 판결할 만큼 할 당시에 비자금 혜택을 담당한 인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처벌을 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경찰서는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혐의 입증도 어렵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몰랐고 주거가 확인됐고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 그래서 풀어줬다. 이 내용을 보면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전두환 씨 조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조카라고 지명수배 중이던 이 사기 혐의자를 풀어준 것이고 과거에 그런 전력이 구속과 접근된 전력이 있는 이 사람을 부당하게 이런 인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풀어줬던 것은 경찰마저 공정한 법 집행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긴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경위를 묻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신일, 은진수, 김혜수, 김두우, 박배수, 신재민, 장수만, 박영준, 최시중, 박희태 그 이름을 부르기에도 목이 메고 지칩니다. 2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가 모두 감옥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참 사이좋게 옆방에서 서로 무슨 의논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권이 속속들이 썩은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일입니다. 이제 가장 이 중심에 섰던 이상득 전 의원이 곧 감옥으로 갈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받은 그 수많은 자금들이 무엇을 위해서 받았으며 또 어디로 향했는지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자금들은 전부 대선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수사는 대선 자금 수사여야만 한다고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상득 의원이 그 안방에 있던 장롱은 축의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선 자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득표 장롱은 옷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대선 자금 보관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보관되었던 이상득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보도는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자금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수십 명의 참모와 측근과 친인척이 감옥에 가는 동안 정작 이 문제에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한두 명만 부정부패에 연루돼도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던 것이 지난 정권들의 모습이었다고 할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수십 명의 측근과 친인척이 감옥에 갔어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듯이 태연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수많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여 다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수십 명의 부정부패 연루자들이 모두 이명박 대선 캠프 관련자였다고 할 때 또 이 정권의 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일까?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한 더 엄정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보고를 할 사항입니다만 반값 등록금 특기가 오늘 구성이 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발 통문을 보낸 결과 단 하루 만에 21분의 국회의원들이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원을 해서 하루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미 관련된 법안이 저희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싼 시급을 받아가며 밤을 새워 일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학기 수업 준비는커녕 또 그 이전에 그 배낭여행 등 부잣집 자제분들이 흔히 하는 그런 여름방학이 아니고 등록금을 벌기 위한 돈벌이에 청춘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정치권이 이들에게 등록금을 인하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줌으로써 이 청춘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됩니다. 2학기 등록금부터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 안 될 경우 정기국회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년 1학기부터는 반드시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그 진정성이 없는 온갖 민생정책 구호는 다 이벤트용 구호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반값 등록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대학생과 그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